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 민주 두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무려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전망되면서 7개 경합주 개표 결과에 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특히 당선자 윤곽과 승리 선언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7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의 개표 방식,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대 승부처죠. 7개 경합주들 가운데서 펜실베이니아 우리가 네.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7개 경합주라고 하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이렇게 꼽습니다. 네. 전체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잖아요. 그중에 7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93명이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많아서 19명이죠. 2020년 대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 손 들어줬고, 그보다 4년 전 2016년에는 또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죠. 네. 등록 유권자 수가 약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 사전투표 용지가 11월 3일 현재 약 174만 표, 그래서 약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선거 당일 5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물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총 아마 사전 투표 건수는 약 200만 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사전 투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선거가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 정말 그 사이에도 달라진 것들이 많고, 네. 정말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새삼 들었는데, 주별로 구체적인 절차는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권자들이 먼저 사전 투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선관위가 해당 유권자의 투표 용지를 보내고, 네. 거기 이걸 받은 유권자들은 그 용지에다가 이제 기표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반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사전 투표이고요. 네.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 일정 시점까지 그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선거 당일, 이번 선거는 11월 5일이겠죠. 선거 당일에 도착한 투표용지까지 인정을 하는데, 일부는 또 다르죠. 조금 좀 다른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면 오바마 재선을 했었던 2012년에 33%, 트럼프 당선됐던 2016년에는 40%, 바이든이 당선됐던 2020년에는 69%였는데, 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그렇죠. 인해서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대선에서는 총 유권자 수가 약 1억 8,650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2020년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50%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직접 투표소에 가는 경우가 있고 우편 투표가 맞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우리나라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전 투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예, 논란이. 워낙 이 이제 초박빙세여서 네. 특히 또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려고 몰리는 바람에 네. 이게 제 시간 내에 마감이 못 돼서 네. 트럼프 측에서 이걸 늘려달라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 이걸 여기 줄 선 사람들까지는 다 하자. 줄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워낙은 10월 29일 오후 5시에 끝나기로 네. 되었는데 날짜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또 법원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모든 펜실베니아 주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선거구에 해당되는 판결이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으로 아주 중대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측이 일부 선거구에서 불법 유권자 등록이 있었다, 또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뭐 주정부는 이걸 다 이제 일축을 했지만
뭐 추후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엔 조지아주 살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가 러스트벨트 최대 경합주, 조지아주는 남부 지역에서 최대 경합주죠. 예, 조지아주의 선거인단 수는 16명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인단 수와 같습니다. 이 조지아주에 관심이 쏠리는 건 2020년 대선 때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0.2%포인트 표수로는 약 1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에 이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요청으로 재검표까지 갔었고 또 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래가지고 또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재임 중에 이게 공적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 행위다라고 하는 걸 좀 포괄적으로 인정을 연방 대법원이 하면서 네. 이제 결국엔 트럼프는 뭐 사법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난 셈이 된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에서도 뭐 사전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겠네요. 네, 펜실바니아주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조지아주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 그래요? 아닙니다. 예, 네. 지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는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 참가율이 물론 그 무려 최대 75%나 됩니다. 와. 지난 2일에 주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니까 전체 네. 유권자 중에서 약 75%에 이르는 400만 4,588명이 사전 투표를 표가 마쳤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요. 네. 주 정부는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이게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전 투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때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그동안 4년 동안 이 주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표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뭐 시스템도 개발하고 발전을 시킨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자가 많기 때문에 뭐 개표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예상이 그러게요. 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뭐 예상보다도 또 빨리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른 경합주들은 어떻습니까? 예, 선거인단 16명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대선이 끝난 지 무려 열흘이 지나서야 최종 승자를 가린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네. 과연 그럴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바다주도 2020년에 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넘어서야 승자를 확정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투표 경우에 11월 5일 선거당에 소인이 찍혀 있고 네. 또 도착 일자는 나흘 이내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말하면 11월 9일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착하면 되기 때문에 개표 과정이 상당히 좀 늦어질 수 네. 있습니다. 애리조나도 문제인데요. 애리조나도 선거인단 11명으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하고 개표 절차가 좀 복잡하고 특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 법에 따라서 선거일이 지난 이후에 최대 5일 이내에 유권자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우리 상식으로는 네. 이해가 안 그래도 되는데 될까요? 이게 주 법으로 뭐 사소한 어떤 실수, 네. 서명을 잘못했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이 수정을 요구해서 허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표 집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쭉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는 뭐 대통령 당선 확정 시점이 꽤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초박빙이기 예. 때문에. 초박빙인데다가 이제 우편 투표가 많았던 많았고. 것이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우편 투표가 많으면은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거를 개표 과정에서 이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또 네. 유권자가 제대로 이거를 행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 작업을 다 거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주는 선거일 전부터 이런 투표 분류 같은 거 또 이 확인 작업을 하는데 네. 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들 대부분이 선거일 당일
5일에 돼야만 그걸 같이 직접 투표한 사람의 투표과 같이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때부터 확인 작업을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애리조나 같이 뭐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좀 이렇게, 늦게 오는 도착이 그러면 더 그렇겠죠. 늦어지니까. 물론 이 모든 거는 개표 과정에서 이 의외로 두 후보 사이에 이 표차가 크게 벌어져서 어느 한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네. 경우에는 뒤늦게 도착한 그렇죠. 표라든지 좀 늦어지는 건 상관이 없겠죠. 네네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너무 박빙세다 보니까 그렇죠. 마지막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까지 다 뭐 별 문제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다 확인 과정을 거쳐서 개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 대선 때처럼 네. 뭐 결과에 승복하는 그 승복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지금 미국 언론들이나 뭐 전 세계 언론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바가 그거죠. 그렇죠. 지금 촉박빙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정 싸움이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가능성은 트럼프 측이나 공화당에서 제기할 수도 있고 해리스나 민주당 측에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뭐 펜실베니아가 특히 이제 문제인데 펜실베니아가 최근에 주 대법원이 우편 투표 시 이제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표가 약 4,000표 정도가 되는데 네. 이렇게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공화당에서 이거 완전히 지금 뭐 발끈하면서 못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속봉투가 뭐예요? 근데? 속봉투는 이제 그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안에 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에 네. 밀봉해서 그 속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큰 반송 우편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속봉투가 없이 그런 표 그렇게 하지 않은 표가 약 4,000표 정도 4,000장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은 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박빙세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도 지금 신경전을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또 이번 대선 전에 이 자동차 운전면허 등록 주소를 기반으로 한 유권자 자동 등록자라는 거를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공화당 측 주 의원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그 후보는 펜실베니아 주의 랭카스터 카운티하고 요크 카운티에서 약 5,000장의 뭐 잘못된 등록 신청서가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벌써부터 이제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지금 현재 확증은 없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제기가 되면 또 조사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안 해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외에 또 비슷한 이런 뭐 소송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미 지난 8월에 주 공화당 의원들이 그 유권자 등록 절차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거와 관련된 판결이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 대법원 법원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유권자 등록했을 때 시민권 증명서를 안 갖고 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온 사람들에게도 표를 이제 좋다.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지만 선거 당일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 대법원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저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한 건데 뭐 이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은 이미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뭐
당장 내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리는 이제 만무하고 그렇죠. 또 이거가 정리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지만 이게 지금 여러 건이 걸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추후에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법적인 근거 또는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당장 뭐 이번 주 안에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이번 있겠네요. 주는 물론이고 네. 이런 것들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소송전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아무래도 많겠죠. 일단 투표자들에게 어떤 압박 뭐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선거일 당일에 또 혼란을 야기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7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쟁점들 집중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선거 대선 얘기 들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노래 안 들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